기초 GS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1교시를 시험 보고 나서 2교시하고 3교시가 주로 이제 2교시는 진도별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3교시는 문제에 대한 풀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첨삭하거나 내용 교정할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일단 1교시에서 여러분들 답안지 쓰는 거라든지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2교시에 시험을 보고 첫날인 경우에 그다음에 3교시에 해당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답안지를 다시 한번 교정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수업까지 하면 5시 반 정도 끝나는데 보통 한 5시 한 15분 정도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같이 이제 답안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작년까지는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전 GS 같은 경우 8문제가 풀로 다 풀기 때문에 한 2~3명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불만들이 이제 그 귀에 들려요. 막, 왜 난 언제 끝나? 뭐 보통 기초 GS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5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만 하더라도 1시간이 훌쩍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유일한 닭이 밥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와가지고 언제 점심 먹나.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기 들어가기 싫은데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앉아있다가 오로지 머릿속에는 저녁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그리고 또 저녁 수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그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예전대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답안지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채점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가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느냐 이런 정도의 통계를 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으로서 이번 그 2021년도 그 민사동법 사례 연습을 위한 어떤 수업이랄까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초 GS에서는 충분히 답안지에 대해서 쓰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 대신 인원을 충분히 좀 그 제한을 해가지고 10명 이상 안 되게 이제 그게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보통 나중에 1명 정도 빠집니다. 그 기초 GS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빠지고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좀 한 70% 남고 한 20%에서 30% 나중에 가면 빠지는데 다른 강사들은 거의 마지막에 보면 거의 한 50% 빠지고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누수가 없이 그래서 기초 GS만큼 충분히 답안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앞에 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됩니다. 빨리 오셔서 앞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답안지를 보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저랑 맨 끝까지 같이 앉아 있겠다. 저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저랑 굉장히 오래 있고 싶다 그러면 뒤에 앉으시면 되고 저랑 빨리 얼굴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앞에 앉으셔가지고 시간 안에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강의 계획서 있죠. 그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민사정법 기초 GS 첨삭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내용을 그냥 첨삭 수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전 GS부터는 아예 그런 게 없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초 GS 같은 경우 인원 제한을 분명히 할 거고, 그다음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이, 근데 아마 30명 이상 못 합니다. 제가 총 이렇게 해보면 하루에 그 풀답안을 채점을 해봤을 때 30명 이상을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물론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거의 미치기 직전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거의 점수 자체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마 30명 이상은 안 받을 겁니다. 실전 GS 하더라도 이제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어떤 모강사는 몇백 명씩 한다는데 저에게는 그 꿈만 같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백 명씩 해가지고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고, 그냥 추측하건대 자기는 채점하지 않고 아마, 누구한테 이렇게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거의 이런 게 추정에 해당할 정도의 그 추정이 가능한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실전 GS를 하더라도 제 맥시멈이 3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일은 있기를 바라고요. 없다고 하기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GS 첨삭 수업으로서 한 달 동안 이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강의 개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빨리 이걸 왜 시작해야 되냐면 벌써 지금 8, 9, 10
3개월이 갔잖아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20일 날 봤을 때 맥시멈 7월 30일로 내년 7월 30일로 잡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9개월 남았어요. 그죠? 9개월 남았고 각 과목당 완성한, 그러니까 뭐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처럼 이렇게 쓰레기 과목이라면 좀 이상하죠. 하여튼 선택 과목은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죠?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그 과목 빼고 또 특허하고 상표하고 민사소법 3개를 봤을 때 이제 과목당 3개월밖에 그 시간이 허여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하고 상표가 1차 때 봤다 하더라도 2차 시험 보는 건 전혀 다른 어떤 마인드라 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과목당 3개월밖에 이제 허여된 게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개월 동안 기본 강의를 하고 혹은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나머지 하나는 기초 GS, 나머지 하나는 실전 GS 이렇게 하는데 보통 커리큘럼이 기초 GS하고 실전 A, B형 이렇게 2개로 나눠요. 그리고 어떤 강사들은 C형까지. 도대체 지금 C형 강사들 이렇게 C형까지 하는 강사들 대체 가끔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갖고 와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C형까지 나오는 그 문제들은 거의 자기 사례집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사례를 만들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봤는데 어쨌거나 A형하고 B형 그리고 각 강사들 우리 지금 역삼동에 있는 강사 민사소법 강사들의 답안지를 풀로 모은다 하더라도 최소 이제 A형, B형까지 하면 한 달에 그걸 다 볼 수 있느냐. 아마 동차반들 올해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보기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놓는데 과연 그 한 달 동안 다 보느냐. 안 봐도 된다고 혼자 위로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죠? 거의 안 봅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쌓여있는 게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합격했다고 생각해서 미리 불태워버리는지 몰라도 지금 볼 때는 이제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에 한 과목을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9개월 남았지만 이제 오늘 정확히 7월 30일을 맥심으로 봤을 때 10개월? 그 정도? 9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빨리 마음을 잡으시고 저하고 동차반 같이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동차반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차반에서 합격하기를 기대하고서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 그건 인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차반들이 합격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특히 이제 민사소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할 정도죠. 평균에서 보통 한 10점 정도만 더 나올 수 있으면 근데 이게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7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44점인가 45점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에서 원래 10점 넘어가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모든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격 점수가 54점이라면 60점 넘어가면 굉장히 잘하는 점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머지 이제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가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1페이지 보면 강의 계획서 해가지고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모는 게 있고 각자 교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진도별로 쟁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쟁점 중에 우리가 보는 사례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되거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기초지혜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교재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각자 보는 걸 하고 중요한 건 각자의 교과서가 혹은 기본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단권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혹은 이틀에 한 번만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없으면 거의 힘듭니다. 막판에 시험 들어가면 하루에 내가 갖고 있는 단권화되어 있는 교재를 한 번으로 보면서 쭉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냥 내년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쓰시든 간에 자기가 그 교재를 거의 내 책으로 기본서를 단권화 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약집을 내가 단권화 시키거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니까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해가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차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1주차에는 주로 소속 요건에 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소속 요건에 관한 논의를 할 거고 2주차 그러니까 1, 2회죠. 1회하고 2회는 이제 소속 요건에 관한 거고 좀 이따 설명하도록 2주차는 주로 변론과 증거를 할 겁니다. 변론과 증거를 할 거고 3주차는
소송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상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4주차가 병합소송으로 이제 마무리를 질 거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통상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법대 혹은 이제 로스쿨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여기가 민소 1이에요. 그러니까 민소 2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대 교수 나오고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요걸 이제 안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8문제를 내야 되겠다. 이쪽에서 4문제, 이쪽에서 4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한 문제씩은 기본적으로 뽑고 자기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출제를 해야 될지 오늘 교수들하고 이제 같은 출제위원들끼리 상의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